새벽 5시 반. 도시의 심장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각에 오소연의 하루는 이미 전쟁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5년 된 아들 민준이 깰세라 까치발로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자 밤새 쌓인 피로와 함께 잠이 쫓겨나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엄마, 졸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잠투정 섞인 아들의 목소리에 서연은 반사적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 인생의 이유이자 그녀가 매일 아침 이 지독한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우리 아들, 조금만 더 잘까? 엄마가 밥 다 하고 깨워줄게. 아니야. 엄마 출근하는 거 봐야 돼.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잠을 쫓는 아들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아들을 번쩍 안아올려 식탁 의자에 앉혔다. 알았어, 아들. 그럼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이랑 소시지 반찬 해줄게. 대신 밥 먹고 유치원 갈 준비 씩씩하게 해야 해. 약속. 응, 약속.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연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군인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30분 안에 끝났다. 그녀의 하루는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정류장까지 뛰어야 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그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다. 유치원 버스에 오르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애써 밝게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엄마 오소연이 아닌 신입사원 오소연으로 변신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테헤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천루는 마치 평범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연은 건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큰맘 먹고 아울렛에서 구입한 단정한 검은색 정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위해 몇 번이고 다림질한 옷이었다.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명문대 수석 졸업,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하지만 그 빛나는 기록들 사이에는 5년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공백의 이유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이 딸린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이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할 수 있어. 오소연,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운 그녀는 굳은 결심과 함께 회전문을 통과했다. 진성그룹 전략기획실. 그곳은 진성그룹의 두뇌이자 심장부로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모인다는 선망과 질시의 공간이었다. 서연이 부서장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신입 계약직 사원을 향한 은근한 무시가 뒤섞인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오소연 씨입니다. 다들 잘 부탁합니다. 부서장의 소개가 끝나자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지적이고 세련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기획 1팀 팀장 이유라입니다. 잘 부탁해요. 오소연 씨,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연이 배정받은 자리는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 바로 옆자리였다. 정규직 사원들의 널찍한 책상과는 비교되는 누가 봐도 임시직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자리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기회였다. 그날 오전 서연은 쏟아지는 업무를 묵묵히 처리했다. 그녀의 일 처리 능력은 신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복잡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장 동향 보고서를 요약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해내도 팀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여전히 이방인 취급하며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어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사무실 전체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 대표가 비서실장만을 대동한 채 예고 없이 전략기획실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얼음 왕자라는 별명답게. 그의 등장만으로 사무실의 온도는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서늘한 카리스마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외모. 그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감정을 허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모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다. 그는 부서장과 간단한 보고를 주고받으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가 들고 있던 두꺼운 보고서 파일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십 장의 서류들이 서연의 책상 근처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부서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흩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그냥 주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순간 스치듯 보았던 페이지 번호를 기억해내 순식간에 원래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강지훈에게 건넨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그 순간 처음으로 강지훈의 시선이 한 직원에게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직원을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단정한 정장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의 기억 속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CEO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심장 한구석이 이유 없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 밤의 흐릿한 기억. 애써 잊고 지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파편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고맙군. 강지훈은 짧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파일을 받아들고 그대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아주 짧은 스침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부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에게 두꺼운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다. 오서연 씨, 이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신규 사업 기획안이야.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인데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여. 신입사원 입장에서 한번 신선한 시각으로 검토해보고 문제점이랑 개선 방안을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고해봐. 명백히 불가능한 짓이었다. 베테랑 팀원들도 몇 달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신입에게 하룻밤 만에
해결책을 찾아오라는 것은 의도적인 괴롭힘에 가까웠다. 이유라 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조소를 띠고 있었다. 저 신입이 하룻밤 만에 어떤 대단한 보고서를 써올지 아주 기대된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마주한 듯한 기묘한 생기가 돌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군말 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에 어둠이 내렸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전략기획실 구석에 작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깊은 집중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전장의 지형을 읽어내고 적의 허를 찌르는 필승의 전략을 세우는 뛰어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한 명의 전사였다. 전략기획실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오서연의 작은 세상은 모니터 불빛으로 환했다. 그녀는 부서장이 던져준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실패한 기획안을 해부하고 있었다. 수십억의 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시장의 외면을 받은 비운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기존의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높은 가격과 부족한 홍보를 실패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존의 분석 보고서들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대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프로젝트의 가장 원초적인 자료, 즉 가공되지 않은 날거대 시장조사 데이터와 소비자 심층 인터뷰 녹취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데이터행과 수십 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 그것은 마치 거대한 미궁과도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눈은 오히려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 통계 분석과 소비자 행동 심리학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녀의 분석 방식은 기존 팀원들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이 나무만 보고 있을 때 그녀는 숲 전체의 지형과 기후, 토양의 성분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그녀는 마침내 미궁의 출구를 찾아냈다. 문제는 제품이나 가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도가 잘못되어 있었다.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타겟 고객 설정부터가 완전히 빗나가 있었던 것이다. 진성그룹은 유니콘을 20, 30대의 트렌디한 젊은 층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로 포지셔닝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원본 데이터 속에서. 젊은 층은 이 기기의 핵심 기능인 실시간 생체 데이터 정밀 분석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능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지만 스마트 기기 사용에는 익숙하지 않은 50, 6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거였어.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훌륭한 낚싯대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가 없는 사막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녀는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실패 요인 분석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부활 계획서였다. 그녀는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60대 중장년층을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공략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제품 개선안, 유통 채널 다각화 방안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탈진한 몸을 이끌고 보고서 출력을 마쳤다.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것이 세상에 던지는 그녀의 첫 번째 출사표였다. 아침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모습으로 출근한 이유라 팀장은 밤새 쾌한 모습에 서연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물었다. 어머, 밤새 왔나 봐. 그래서 뭐 대단한 거라도 발견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마침 출근하는 부서장에게 다가가 방금 출력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부장님, 어제 지시하신 내용 정리했습니다. 부장은 신입이 밤새워봤자 뭘 했겠어 라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이걸 정말 오서연 씨 혼자서 다 한 겁니까? 네? 세상에.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곧장 CEO 직통 라인에 무언가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유라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다. 강지훈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는 일말의 피곤함도 지루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비서실을 통해 전략기획실에서 올린 긴급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유니콘 프로젝트 재평가 및 대체 전략 제안. 그는 짜증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또 그 골치 아픈 프로젝트 이야기였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문단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론의 군더더기를 모두 걷어내고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놀라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것은 평범한 직원의 보고서가 아니었다. 시장의 판도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유능한 장수의 전략 보고서와도 같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적힌 작성자의 이름. 전략기획실 오서연. 어제 파일을 주워주던 그 여직원이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 어딘가 낯설지 않았던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전략기획실. 관련 팀원들 전부 회의실로 소집해 10분 내로 긴급 소집 명령에 전략기획실은 발칵 뒤집혔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곧이어 강지훈이 서연의 보고서를 손에 든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는 서연을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이거부터 묻지. 왜 타겟 고객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나? 그는 서연의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기획안의 허점들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데이터는 왜 무시했지? 소비자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시그널들은 왜 놓쳤나? 담당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CEO의 추궁 앞에 속수무책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모든 영광은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모두를 침묵시킨 강지훈은 마침내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서연 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서연은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대표님, 제안한 대체 전략에 대해 직접 설명해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이 밤새워 준비했던 전략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회의실에 모인 베테랑 기획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지훈은 아주 드물게,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미세한 미소 같은 것을 입가에 띠고 있었다. 좋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오늘부로 유니콘 프로젝트는 오서연 씨가 제출한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 회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계약직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가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의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애와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얘기 좀 해. 오서연 씨, 이유라였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서연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이전에 친절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다. 대단하네. 입사 이틀 만에 대표님 눈에 들어서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팀장님, 저는 제게 주어진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업무 웃기지 마. 내까짓 계약직이 뭘 안다고. 운 좋게 뭐 하나 얻어 걸린 주제에 너무 우쭐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유라의 눈빛은 마치 독사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올라가려는 자리를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신입이 가로채려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여긴 학교가 아니야. 진짜 전쟁터지. 그리고 나는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건 뭐든지 가만두지 않아. 명심해둬. 그녀는 경멸의 시선을 남기고 돌아섰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첫 번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녀는 또 다른, 훨씬 더 위험한 적의 등장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작고 소중한 세상, 민준이가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굳게 쥐었다. 유니콘 프로젝트가 오서연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재가동된 지 몇 주가 흘렀다. 전략기획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갔다. 서연은 사실상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유라의 교묘한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서연의 지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은근히 자료 전달을 늦추거나 다른 팀과의 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식으로 서연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사소한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훨씬 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업무 관리로 모든 위기 상황에 대처했다. 오히려 그런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녀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성그룹의 연례 행사인 패밀리 체리티 바자회가 열렸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처음부터 그 행사에 갈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민준을 회사 사람들 앞에, 특히 이유라 팀장 같은 사람 앞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그녀의 계획대로만 흘러가 주지 않았다. 행사 당일 아침, 민준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수도관이 파열되어 오늘 하루 휴원하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협력업체 대표가 오늘 바자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서연은 잠시라도 얼굴을 비춰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민준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잠시 머물다 조용히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행사장은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푹 눌렀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아기자기한 캐릭터 풍선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엄마 저 풍선 사주세요. 알았어. 우리 아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금방 사올게. 서연이 인파를 헤치고 풍선 가게로 향한 바로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이었다. 반짝이는 동전을 발견한 민준은 잠시 엄마와의 약속을 잊고 동전을 줍기 위해 인파 속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갔다. 한편 강지훈은 진성그룹의 명예회장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행사장에 나와 있었다. 그는 이런 시끌벅적하고 감상적인 분위기를 질색했다. 수많은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그에게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기계적인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처럼만 느껴졌다. 그가 지루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가로지르던 그때였다. 무언가 작고 부드러운 것이 그의 단단한 다리에 콩 하고 부딪혔다. 그의 미간이 반사적으로 찌푸려졌다. 고개를 숙이자 웬 꼬마 아이 하나가 엉덩방아를 찧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통의 아이 같았으면 울음을 터뜨렸을 법도 한데 아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남자를 신기하다는 듯이 관찰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이는 야무진 목소리로 사과하며 스스로 옷을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강지훈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 당돌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는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굳게 담은 인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분위기까지.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묘한 전율이 그를 덮쳤다. 이름이 뭐니?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민준입니다. 오민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던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갈라놓았다. 민준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강지훈 대표,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 조카가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들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앞섰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강지훈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패닉에 빠진 서연과 그녀의 손에 잡힌 채 멀뚱멀뚱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조카라고 하지만 아이를 향한 서연의 눈빛,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는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처절한 모성애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의 오서연을 보았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철의 여인 같던 그녀의 갑옷이 완전히 해제된 모습.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해지는 여자.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흔들어 놓았다. 그녀라는 존재가 그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들을 지나쳐 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이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야단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너무나도 평범하고 따뜻한 광경이 강지훈의 텅 빈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이유라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CEO와 오서연, 그리고 저 아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기묘한 기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서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조카라는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기억 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꼭 닮은 아이, 오민준,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여자, 오서연. 그는 도무지 이 비합리적인 끌림과 기시감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일밖에 모르던 그의 인생에 오서연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의 정체를 미치도록 알아내고 싶어졌다. 그의 관심은 이제 업무적인 호기심을 넘어 명백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차선 바자회 이후 강지훈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유니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전략기획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보고를 하는 부서장이나 팀장을 넘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서 이유라를 건너뛰고 서연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일도 잦아졌다. 그 미묘한 변화를 독사처럼 예민한 이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질투와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오서연, 저 여우 같은 것, 애까지 이용해서 대표님을 홀리려는 수작이야. 이유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성공한 오서연이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서연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전에 그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려야만 했다. 마침 그녀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 유니콘 프로젝트가 해외의 핵심 기술 파트너사인 이노바텍과의 독점 계약 협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협상 조건, 재무 계약, 그리고 진성그룹의 차세대 기술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담긴 협상 전략안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1급 기밀이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출된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물론 진성그룹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안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다름 아닌 오서연이었다. 이유라는 치밀하고 악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늘 늦게까지 혼자 남아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사무실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서버실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며 IT 지식에 밝은 서연에게 잠시만 도와달라고 거짓 요청을 했다. 서연 씨, 미안한데 잠깐만 와줄 수 있어요. 서버에 이상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이 그녀를 따라 서버실로 향한 그 짧은 몇 분. 그것이 이율에게는 모든 것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서연의 자리로 돌아가 잠금 화면이 설정되지 않은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USB를 이용해
이노바텍과의 협상 기밀 파일 전체를 복사했다. 그녀는 사전에 만들어둔 유령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터뜨리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그 파일을 전송했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했지만 최초 발신지는 명백히 오서연의 컴퓨터로 기록되도록 손을 써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함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팀장급에게만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서버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재무팀의 서버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마치 거액의 돈이 차명 계좌를 통해 서연의 먼 친척으로 위장된 가상의 인물에게 흘러 들어간 것처럼 완벽한 가짜 거래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오서연이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했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폭발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특종 기사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진성그룹, 이노바텍과의 굴욕적인 독점 계약 추진, 핵심 기술 유출 파문. 기사에는 진성그룹의 협상 전략 안에 세부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텍은 즉시 계약 전면 재검토를 통보해왔다. 그룹 전체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지훈은 불호령을 내렸다. 즉시 내부 감사팀과 IT 보안팀을 소집해 정보 유출의 근원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긴급 소집된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강지훈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 법무팀, 그리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한 이유라가 앉아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오서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안팀장이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차갑게 물었다. 기밀 파일은 오서연 씨의 PC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IP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시점 직후 오서연 씨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항변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공허하게 들렸다. 바로 그때 이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서연 씨,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마치 가장 큰 배신을 당한 피해자처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인은 서연을 향한 임원들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해고, 그리고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 그 자체였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룹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CEO로서 그는 당연히 그녀를 해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모든 논리와 증거가 그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절박한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아이 앞에서
그토록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였던 저 여자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강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냉철한 CEO의 의무와 한 여자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믿음 사이에서 그는 서연의 애원하는 눈빛과 완벽한 슬픔을 연기하는 이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모든 임원들은 강지훈이 당연한 결정을 내리리라 예상했다. 해고, 그리고 즉각적인 고소 조치. 그룹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었다. 이유라는 희미한 미소를 감추며 오소연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이 사안은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오소연 씨를 금일부로 직위 해제하고 내가 직접 관장하는 독립적인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에 처한다. 이 시간부로 이 회의실 밖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발설하는 모든 임직원은 엄중히 문책할 것이다. 함구령이다.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이유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신속하게 서연을 제거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몇몇 임원들이 반발하려 했지만 절대 권력자인 강지훈의 섰을 퍼런 눈빛 앞에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넋이 나간 채 보안팀 직원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서는 서연을 강지훈이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세웠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 그리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기다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미한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칠흑 같은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에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되어주었다. CEO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의 얼굴에서 얼음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얼굴에는 억제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가장 충실한 수족인 김 비서에게 말했다. 누명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덫이 너무 완벽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수상해. 이건 전문가의 솜씨를 흉내낸 아마추어의 조작이야.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공식 감사팀은 잊어. 그들은 어차피 범인이 만들어 놓은 가짜 흔적만 쫓게 될 거야. 자네가 직접 완전히 비밀리에 재조사를 진행하게. 첫 번째 타겟은 이유라 팀장이야. 그녀의 재정 상태, 통화 기록, 지난 한 달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리고 그는 조사를 위한 명분 뒤에 자신의 뜨거운 호기심을 숨긴 채 또 다른 지시를 덧붙였다. 그리고 오서연 씨의 과거도 파. 이력서에 적힌 가짜 인생 말고 진짜 인생. 이건 너무 악의적인 함정이야. 범인은 분명 강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주변에 어떤 적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 순간부터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그룹의 정보망과 외부의 비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유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최근 기업의 기밀을 전문적으로 빼돌리는 것으로 악명 높은 한 해커와 접촉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또한
그녀가 거액의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어떻게든 승진과 거액의 보너스를 받아내야만 하는 그녀의 절박한 동기가 명확해졌다. 이와 동시에 서연의 과거를 추적하는 작업도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지만 6년 전 대학 졸업 직후에 등록했던 첫 주소지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강남 근처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가 김 비서는 그 주소지를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강지훈이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지도를 무심코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주소지, 그곳은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바로 옆 동네였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6년 전 그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희미한 기억의 상자가 열렸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계약이 틀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빠져 홀로 포금을 했던 그날 밤, 호텔배에 앉아있던 한 여자. 슬프도록 맑은 눈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지성을 빛내던 여자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깊은 외로움을 알아보고 하룻밤에 짧은 위로를 나누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낯선 여자의 아련한 향수 냄새와 지독한 숙취만을 간직한 채 그 밤을 젊은 날의 실수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주소지가 등록된 날짜를 확인했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서의 하룻밤이 있고 불과 며칠 뒤였다. 우연일까? 그의 명석한 두뇌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그녀의 아들 민준을 보았을 때 느꼈던 압도적인 끌림. 그리고 호텔 근처의 옛 주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섬광처럼 달려와 박히고 있었다. 단순한 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하룻밤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한 회사의 직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를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정보팀은 이유라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대표님, 찾아냈습니다. 김 비서는 CEO 집무실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정보가 유출되던 날 밤 회사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이유라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와 은밀하게 접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고 남자는 그 대가로 작은 USB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영상 속 남자는 저희가 추적 중이던 기업 해커, 코드명 주스구입니다. 이유라가 그에게 돈을 주고 오서연 씨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파일을 빼돌리고 가짜 금융 기록을 심도록 사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내역입니다. 이제 범죄의 윤곽이 명확해졌다. 이유라가 외부의 조력자까지 동원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획한 범죄였다. 강지훈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다. 이유라는 어떻게 그토록 오서연을 증오하게 되었는가? 그저 유능한 신입에 대한 질투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너무나도 악랄하고 집요한 범죄였다. 이유라의 움직임은 계속 감시해. 이제 오서연 씨에 대해 보고해. 네, 오서연 씨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는 다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서연의 6년 전 대학 학적 기록부였다. 오서연 씨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모두가 선망하는 해외 명문대의 MBA 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돌연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근처에 첫 주소지를 등록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촉망받던 천재가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갑자기 포기했다.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김 비서를 물러나게 한 뒤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MBA 입학 포기, 호텔 근처의 주소지, 그리고 6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위스키의 쌉싸름한 향기, 발을 가득 채웠던 나른한 재즈 선율, 그리고 그녀의 눈,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깊고 맑았던 눈동자. 그들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해 있던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에 대해 토로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자신은 그 어떤 배경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그 당차고 순수한 열정이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여내렸다. 기억의 안개가 조금씩 셔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장면이 박혔다. 이른 새벽, 그가 술에 취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갔다. 옷을 챙겨 입은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망설이듯 멈춰 섰다. 역광 속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고 있던 무언가를 꼭 쥐었다. 그 순간 아침 햇살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비추었다. 네잎클로버, 은으로 만들어진 작고 섬세한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였다. 네잎클로버 펜던트.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난번 사내 자선 바자회 때 찍었던 CCTV 영상 전부 다 가져와 오서연 씨가 찍힌 모든 장면을 찾아내. 프레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당장. 김 비서는 대표의 뜬금없는 지시에 당황했지만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이 그의 집무실 모니터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눈을 부릅뜬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장면을 발견했다. 서연이 아들 민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블라우스 깃이 살짝 벌어지면서 목에 걸린 가느다란 은색 목걸이가 찰나의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목걸이 끝에 매달려 있는 작고 희미한 형체. 멈춰, 저 부분 확대해. 최대한 선명하게 강지훈이 외쳤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지만 그 형체는 명백했다. 수많은 픽셀 조각들 속에서 네잎클로버의 형태가 기적처럼 떠올랐다. 세상이 멈췄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오서연, 6년 전 그 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냈던 여자,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던 천재, 그리고 5살 난 아들 오민준. 6년 전 그 밤, 그리고 지금 5살인 아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산수였다. 자신을 놀랍도록 닮았던 그 아이. 강지훈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가 잊고 살았던 단 하룻밤이 하나의 생명을, 그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그는 확대된 스크린 속 흐릿한 네잎클로버 펜던트 이미지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지독한 현실의 무게와 함께 그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스크린 속 네잎클로버 펜던트는 그의 지난 6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잔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온몸을 휘감는 거대한 분노와 죄책감. 그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견고한 이성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한 단어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평생을 감정보다 이성으로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증명할 더 확실하고 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의 뇌리에 자선 바자회 날의 기억이 스쳤다. 꼬마 민준이 그의 값비싼 수트 재킷에 달린 단추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던 순간, 그때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몇 돌이 재킷 옷깃에 스쳤었다. 그는 즉시 집무실 안쪽에 위치한 개인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날 입었던 재킷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재킷의 옷깃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최고급 원단 위에 보석처럼 붙어있는 가늘고 짧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 그는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집어 올려 무균 처리된 증거물 봉투 안에 소중하게 담았다.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집무실 안의 개인 금고였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내밀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그의 유년 시절이 담긴 유일한 앨범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겨 5살 무렵에 자신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 어린 강지훈은 지금과는 달리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바자회 날.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귀여운 모습에 이끌려 찍었던 사진 한 장. 평생 누군가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기에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휴대폰 속 민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숨이 멎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 고집스럽게 앙다문 입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동자의 모양, 이마 위로 살짝 곱슬거리며 내려오는 머리카락의 결까지.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장난과도 같은 유전자의 증명이었다.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낮게 잠겨 있었다. 김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보안 등급 최상위로 처리하게. 네, 대표님, DNA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겠어. 친자 확인 검사로. 아이의 샘플은 내가 가지고 있네. 내 샘플과 함께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연구소에 의뢰해. 절대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 가명을 사용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게. 결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어제 나왔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김 비서는 대표의 충격적인 명령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군말 없이 지시를 수행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강지훈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집무실을 하염없이 서성이며 오직 서연과 민준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지난 6년 자신이 그룹을 키우고 부를 축적하는 동안 서연은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녀가 겪었을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을 생각하자 죄책감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리고 민준 자신의 아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도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아이의 탄생, 첫걸음마, 첫 옹알이, 아버지로서 누려야 할 모든 기쁨의 순간들을 놓쳐버렸다. 거대한 상실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고 그 상실감은 곧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맹렬한 결의로 변해갔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김 비서가 핏기 없는 얼굴로 굳게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거칠게 봉투를 찢자 복잡한 전문 용어와 숫자들이 가득한 검사 결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줄. 마지막 결론만을 향해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현실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강지훈은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꽉 움켜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충격의 폭풍이 지나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확신만이 남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의 핏줄을 이은 그의 유일한 후계자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첫째, 감히 자신의 아들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 자를 철저하게 파멸시킨다. 그리고 둘째, 자신의 가족을 되찾는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회사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이나 무관심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고요하고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다. 그의 주변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임원들조차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용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1시간 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전략기획실의 모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할 것. 법무팀과 보안팀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할 것. 긴급 소집 명령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이유라는 초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드디어 대표가 정신을 차리고 오서연을 완전히 내치기로 결심한 것이라 믿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는 날이 될 터였다. 대기발령 상태로 집에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오서연에게도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했다. 해고, 그리고 고소. 그녀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진성그룹의 최고위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앞에 선 강지훈은 서론 없이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노바텍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는 이유라를 쳐다보았다. 이유라 팀장,
오서연 씨에 대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니 이사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간의 조사 내용과 팀장으로서의 소견을 브리핑해 주시죠. 그것은 그녀에게 스스로 무덤을 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함정인 줄도 모르는 이유라는 이것이 자신의 공을 내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어나 그동안 자신이 꾸며낸 거짓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서연이 얼마나 교활하고 부도덕한 인물인지를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임원들은 혀를 차며 오서연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다. 이유라의 길고 긴 연설이 끝나자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저희가 찾은 증거는 이유라 팀장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유라가 지하 주차장에서 해커 주스와 접선하던 CCTV 영상이었다. 순간 이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대강당하는 충격에 휩싸인 임원들의 경악 어린 단성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회의실에 박혔다. 영상 속 남자는 기업 해커 주스. 이유라 팀장은 그에게 돈을 주고 오서연 씨의 컴퓨터를 해킹해 파일을 유출시키고 가짜 금융 기록을 심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이유라와 해커가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의 정보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라고 지시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대표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비열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 드러났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저 계집애 때문이야. 저게 대표님을 홀려서. 강지훈은 그 추한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이유라 씨는 금일부로 진성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죄를 물어 징계 해고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보안팀 직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 증거 조작, 무고 등 그녀의 모든 범죄 증거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회사 밖에서 대기 중인 형사들에게 인계하도록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발버둥 치는 이유라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억울해, 강지훈. 너도 오서연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 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막을 내렸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강지훈은 충격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금일부로 오서연 씨에 대한 대기 발령을 해제하고 모든 혐의를 공식적으로 벗겨준다. 그녀가 겪은 부당한 고초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녀의 청렴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업무적인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오서연에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수많은 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유니콘 프로젝트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이 훌륭한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천 개의 질문과 그들의 얽히고 설킨 과거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서연 씨,
내일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잠시 내 방으로 오지.